안녕하십니까. Local Sparse Neural Network for Tubular Biomedical Data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할 김영민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의료정보학과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재학 중인 김영민입니다. 저의 관심 분야는 질병 예측, 설명 가능 인공지능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Local Sparse Neural Network for Tubular Biomedical Data라는 논문입니다. 이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특화된 모델을 개발한 논문입니다.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는 샘플 수가 작고 피처 수가 많아 과대적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소개한 논문에서는 튜블러 데이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Local Sparse Interpretable Neural Network 모델의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준채영외 2명이고 게재된 곳은 ICML 2022에 게재되었습니다. 구글 스칼라 기준으로 인용수는 총 4회입니다.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는 종종 피처가 샘플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피처는 다음과 같고 이거를 우리는 뒤에서부터 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은 N이라고 두겠습니다. 지금처럼 N이 D보다 현저히 작게 된다면 이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들은 샘플 하나하나씩에 대한 특성들을 완벽하게 습득하게 되어 과대적합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본 논문에서는 샘플마다 사용할 피처를 제한하여, 즉 다르게 하여 과대적합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이 얘기는 아래 그림을 통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구성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데이터, 환자에 대한 데이터에서 초록색 군, 빨간색 군, 파란색 군으로 군집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제한을 두고 군집별로 나누고 이 군집에서는 현재 표시한 피처가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요 항목, 즉 사용할 피처로 됩니다. 이 빨간색 군도 여기 검정색에 해당하는 피처를 사용하게 되고 파란색 군은 이 검정색 피처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샘플마다, 즉 군마다 샘플마다 사용할 피처를 제한하여 다르게 하여 이 과대적합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현재 두 가지의 군을 만들어서 예제를 통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예제에서는 X1, X2, X3, X4, X5 즉 5가지의 피처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두 가지 그룹, 즉 초록색 그룹과 빨간색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 두 가지 그룹에서 사용할 피처들을, 즉 S1과 S2들을 고릅니다. 현재 이 아래 있는 수식을 통해 확인을 하면은 S1은 X1, X2, X3만 사용을 하는 거고 이 라지 S2는 피처 X3, 피처 X4, 피처 X5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S1과 라지 S2를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후 인공지능 모델이 이러한 군별의 데이터를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가중치들을 구하게 됩니다. 현재 아래 있는 그림을 통해 이 가중치들은 W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W2는 1이 되고 W3은 마이너스 0.5, W4는 1, W5는 마이너스 2로 학습이 됩니다. 이때 가중치는 하나로 되어 있으며 그룹 1, 그룹 2에서 동일한 가중치가 사용됩니다. 이것이 현재 소개하고 있는 연구 방향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 S1, S2처럼 그룹을 나눠지는지, 학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메커니즘이 정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 논문에서 시사하고 있는 목표는 n이, 즉 샘플이 피처보다 작을 때 일반화된 성능을 목표로 두고 이 샘플별 불필요한 피처를 제거하는 거, 높은 설명 가능성입니다. 본 논문의 목표와 가장 가까운 모델은 라쏘라는 회귀 모형입니다. 이 라쏘는 선형회귀에서 규제를 진행한 모델로서 가중치를 0으로 둘 수 있다는 특징과, 즉 이 말은 예측에 불필요한 피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쏘는 가중치 값을 확인할 수 있어 어떠한 피처가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P3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쏘는 샘플별 동일한 피처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P2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P1, P2, P3를 만족시키기 위해 로컬 스파스 패턴을 학습하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때 로컬 스파스 패턴을 학습할 때는 뉴럴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목표는 그룹으로 나누는 학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즉, 군별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스몰셋이라는 것은 그룹을 의미하고 그룹들을 현재 large SI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SI는 피처의 부분집합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I는 각 샘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SI에 대한 크기를 이 피처의 크기보다 훨씬 작게 하여 과대적합을 줄이고 샘플별 S를 확인하여 예측 모델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Locally sparse predictor는 모델이 Y를, 즉 현재 우리가 원하는 타겟 값을 예측하기 위해 전역 예측 함수 f세타와 변수가 어떠한 large S인지 명시하는 명시 벡터 small si에 대한 것을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small s는 보시는 것처럼 0 또는 1로 채워지고 차원 d만큼, 즉 피처만큼, 그 다음에 si에 해당하는 이 1 또는 0은 만약에 large si가 이 j에 해당하는 게 si에 들어있게 된다면은
포함하고 있게 된다면은 1로, 그렇지 않다면은 0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룹 1에서는 피처 1, x1, x2, x3을 사용하게 되고 그룹 2에서는 x3, x4, x5로 5만들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룹 1의 스몰 s1이라고 하면은 현재 다음과 같이 11100이 되고 이 s2는 00111로 되게 됩니다. 이 로컬리 스파스는 그룹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한국어로는 지역 회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후 생성된 이 SI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수식에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X와 이 S를 현재 아담아르곱을 통해 샘플별 불필요한 피처를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수식에서 현재 이 L은 선실함수를 뜻하며 예를 들어 교차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아담아르곱이라는 것은 만약 1, 2, 3, 4라는 행렬과 1010이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행렬을 아담아르곱을 통해 1 곱하기 1은 1만 남고 2 곱하기 0은 0, 3 곱하기 1, 3, 4 곱하기 0 해가지고 요소별 곱셈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아르곱을 하게 된다면 X랑 S에 대한 아담아르곱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0인 피처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즉 희소행렬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희소행렬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숫자가 너무 드물게 되어 학습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현재 이 뒤에 있는 수식을 통해서 이를 제어합니다. 람다 규제의 파라미터를 통해 희소 수준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델은 필요한 피처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 위 수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 L0 규제인 이 S가 이상적 특징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 이상적 특징은 값이 0 또는 1이다 라는 것입니다. S1은 0이고 S2는 1이고 쭉쭉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이상적 특징입니다. 이 경우가 왜 문제냐면은 이거는 현재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적의 해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이 예측을 하고 싶은 테스트 데이터가 만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명시 벡터인 현재 지금 x로 s에 대해서 할당이 되어야 되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의 샘플마다 s를 각각의 어떠한 것을 할당을 해야 되는지 일반화 방법이 없게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가 이 라지 S1인지 라지 S2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문제점은 이 최적의 S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S를 찾기 위해 NN을 통해 확률이 예측되는 랜덤 벡터로 재형식화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얘기했던
전에 얘기했던 문제점인 최적의 S의 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을 Locally Sparse Interpretable Network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 LSPN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LSP는 각 샘플마다 사용하는 변수를 희소화시키는 이 게이팅 네트워크와 Y를 예측하기 위한 프레딕트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현재 이 그림은 Locally Linear Sparse Interpretable Network로 LSPN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 위에 있는 LSPN과 LSPN의 차이점은 LSPN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것이고 LSP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이 게이팅 네트워크에서는 1, 1, 0 이런 식으로 이전에 얘기했던 S를 찾게 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현재 LSPN의 구조는 게이팅 네트워크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게이팅 네트워크는 현재 있는 각 샘플마다 사용하는 변수를 희소화시키는 것으로 현재 이전에 얘기했던 S의 역할을 Z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Z가 S의 역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샘플별 희소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Z를 선정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수식에 대한 의미는 현재 이 Z는 무조건 0부터 1의 값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대부분 0 또는 1에 대한 값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샘플별 파라미터 이 µdi는 게이팅 네트워크, 즉 여기 해당하는 옴에 의해 예측이 되게 됩니다. 학습이 되게 되고 예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정규분포 n에 대해서 평균이 0이고 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분포에서 추출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훈련 내내 고정이 됩니다. 이를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의미는 이 기호에 대한 의미는 확률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현재 있는 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가중치 옴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옴은 현재 이 다음과 같은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옴을 학습하는 동시에 최종 프리딕트 네트워크 가중치인 세타를 동시에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불필요한 피처를 제거하고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될 텐데 이것을 토대로 예측에 대한 로스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 옴과 이 세타를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라는 것은 empirical inspection이라고 합니다. imperial inspection이라는 것은 한 가지 예를 통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이 x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x를 표현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초록색과 파란색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록색이 이 데이터에 대한 확률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기에 대한 이 세타를 찾게 되어야 하는데, 이 세타는 평균과 분산을 의미하고 이 중앙값이 평균이고 흩어짐 정도는 분산입니다. 따라서 이 세타를 찾는 것입니다. 이 세타를 어떻게 찾냐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값이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한 값이 있을 테고 각각에 대해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값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이 값들을 다 합쳐서 이 합친 거에 대한 최대값을 찾는 과정이 empirical extr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mpirical extraction은 데이터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며 평균과 분산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하는 이 값에 대한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 평균과 분산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확률이 예측되는 랜덤 벡터로 재형식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옴을 학습시키기 위해 이 로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지만 이 왼쪽은 이 모델이 예측이 되는 것에 대한 로스를 의미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은 R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컬 변수 선택 메커니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되었으며 현재 이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사용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 몬테카를로 샘플링이라는 것은 반복 추출입니다. 즉 I랑 Z에 대해서 몬테칼로 샘플링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수식은 이 Z 수식은 샘플 XI와 이 XJ 사이의 선호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포인트의 경우, 즉 이 X랑 Y가 같다라고 가까이 있다, 가까운 포인트이다 일 경우 이 모델은 이거를 이 뒤에 있는 수식을 통해서 이 XI, ZI, ZJ 사이에 유사한 희소성 패턴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람다1은 모델의 희소성을 조정하는 거고 이 람다2는 모델의 안정성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L스핀에 대한 모델은 이 게이팅 네트워크가 추가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프레딕션 네트워크와 이 게이팅 네트워크에 대한 가중치 5과 이 세타들은 이 SGD, 즉 스탠다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여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만약 샘플 i번째에 대해서 현재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에 대해 이 뮤 2가 2랑 1이
1과 2가 큰 경우라고 얘기를 하자면, 예제를 들면 이 경우 이 z는 1로 1로 될 것입니다. 즉 현재 이 D번째에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D번째는 작은 값을 이 웨이트에서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ZD는 0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즉 뮤가 커지면 이 Z는 당연히 1로 되고, 매운 이 뮤1과 뮤2는, 즉 피처 첫 번째 피처와 두 번째 피처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이 X1을 예측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확률성을 통한 예측은 게이팅 네트워크 가중치를 학습시킬 수 있고, 훈련 초기에 게이팅 네트워크가 배치되어 있어 첫 번째에 게이팅 네트워크가 있어 희소화된 피처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전의 문제점이었던 그 S를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해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게이팅 네트워크에서 확률성인 이 시그마 DI를 제거하고 어떠한 피처가 선택이 되는지 명시하기 위해서 이 묘만 수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부분 0 또는 이전처럼 0 또는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MNIST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MNIST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설명 가능도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MNIST 같은 경우는 2차원으로 원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1차원으로 구성하여 공항 정보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성능 평가로는 충실도, 안정성, 다양성, 일반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충실도에 같은 경우 모델별 피처 중요도에 따라 피처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성능 저하와 피처의 중요도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안정성 같은 경우 립시츠 상수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립시츠 상수는 작을수록 변화하는 폭이 작다는 것이고, 이 립시츠 상수가 작을수록 변화폭이 작고 높을수록 변화폭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샘플에 따라 변하는 수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상수입니다. 이 다양성 같은 경우 클래스당 선택된 피처의 중앙값을 구하고 이 자카드 지수를 사용하여 클래스 간에 겹치지 않는 선택된 피처의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카드 지수는 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되며, 두 집합의 교집합 크기를 합집합 크기로 나누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일반화 같은 경우 선택된 피처, 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피처의 하나는 피처를 일반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SVM과 K-민즈를 사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이 fit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fit은 모든 샘플의 중요도의 중앙값입니다. 이 각각의 샘플별로 찍혀있는 중요도가 다른데, 이 지금 포인트 하나하나가
이 샘플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예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샘플마다 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중앙값을 확인을 하고 싶어 이 fit라는 것을 통해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성능평가를 보시면은 이 L스핀 감마 0이라는 감마 2가 0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모든 성능평가명에서 이 안정성을 제외하고는 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감마2라는 것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의미가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감마2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가 있을 텐데, 있을 경우는 현재 0.1 이하인 값으로 되어 있고, 없을 경우는 다 0.2 이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마2가 이 안정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는 지표입니다. 현재 이 설명 가능도를 포인트 찍혀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 LS핀과 그다음에 리얼X, L2X, 딥샵 같은 경우는 지금 포인트 찍혀 있는 게 숫자 쪽으로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이 세 가지 경우는 포인트가 몰려 있거나 다른 검정색인 부분에 포인트가 가 있거나 라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LS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숫자 위에다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로우 샘플 사이즈 실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데이터는 5%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두고 나머지 95%의 데이터는 5개의 겹치지 않는 폴더를 분할하여 한 개를 이 5개 중 이 한 개만을 트레인으로 사용을 하고 이 4개를 테스트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4번, 5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콜론이랑 이 톡스 171 같은 경우는 너무 극단적인 로우 샘플 사이즈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 즉 62개에 대한 샘플인데 2000개에 대한 차원이 있고, 이 톡스 같은 경우도 171개의 샘플인데 이 5748개에 대한 여기에 대한 피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훈련 샘플을 80%, 테스트 데이터를 20%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하지만 이 대부분 데이터 같은 경우는 피처가 1000단위에 대한 피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텍스트 데이터고, 이 뒤에 세 가지에 대한 데이터는 바이오메디컬 데이터입니다. L스핀과 LS핀 모델은 XG 부스터, 그 다음에 태브넷, 리얼X와 같은 최신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 세트의 평균 분류 정확도를 기준으로 방법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제일 높은 것은 LS핀이고 그 다음은 L스핀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가로는 콕스 회귀 분석을 이용한 생존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콕스 회귀 분석은 시간에 따른 이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벤트를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현재 이 모형은 데이터에 대해 특정 시간 t의 이벤트, 즉 사망 또는 질병의 발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생존 함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은 콕스 회귀 분석을 위해 딥서브 모델에 L스핀, LS핀, STG, 라쏘를 통합하여 비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현재 요방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8개 이상의 피처를 사용할 경우 콕스 LS핀과 콕스 L스핀이 현재 콕스 STG와 비슷하며 선택된 피처의 작은 하이 집합에 집중할 경우 기존 방식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콕스 LS핀이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더 해석 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같은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은 LS핀에 대한 피처 사용 빈도를 분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 57.2%가 예측의 중요한 요소로 나이, T-사이즈 멀지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반면 1.2%는 현재 요 노드 레시오만 선택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LS핀이 이러한 샘플 간의 이질성을 특성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변수가 각 환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개인 맞춤형 치료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의료진에게 중요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변수가 있는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LSP는 유익한 피처의 하이 집합을 정확히 식별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LSP는 프레딕트 네트워크와 동시에 학습되는 게이팅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각 샘플에 대해 가장 유익한 특징을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해석 가능한 모델로 이어지며 차원이 높거나 D가 높거나 불필요한 피처가 포함된 낮은 샘플 크기의 데이터의 경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차원이 높고 샘플이 작은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엠리스트 같은 경우 이미지 데이터였지만 굳이 바이오메디컬 데이터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처의 설정에 람다1, 람다2와 같은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것은 주요 손실함과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맞추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